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크고 작은 봉우리들을 품은 곳.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길목인 경기도 남양주시로 향합니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이곳에서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걷기 편하고 아름다운 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서화 견문록. 제가 서 있는 이 아름다운 길은 바로 이곳 남양주 출신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려 이름 붙여진 다산길입니다. 13개 코스, 무려 179.8km에 이르는 이 다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이 남양주의 진면목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강길을 따라 굽이굽이 펼쳐진 이 다산길. 꽃내음, 풀내음과 함께 걷는 이 다산길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랑 한번 천천히 걸어보시죠. 260여 년 전 남양주에서 나고 자란 다산 정약용이 걸었던 길. 다산길을 유유자적 걷다 보면 다산 정약용 유적지를 만나게 됩니다. 실학이 모여 완성되는 곳이라는 뜻인 실학연수 현판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조선 정조 때 문신 정약용은 목민심서, 흠음심서 등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긴 우리나라 최고의 실학자입니다. 하지만 신유박해에 휘말리면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죠. 이후 57살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와 그 학문을 완성하는데요.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생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실학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수원 화성, 그 화성을 짓는데 크게 기여한 거중기를 고안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저서를 보면은 의학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십니다.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죠. 이런 천재를 저 혼자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전문가를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네. 여쭤보시죠. 네. 여유당이라는 이 당호는 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네, 네.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걸 네.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당시에 정약용 선생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나 이제 신변에 많은 위협을 느꼈고 막상 여기에 내려와서 보니까 내 그냥 나주정씨들, 형제들, 조카애들 공부나 시키면서 세상으로부터 조금 조용히 지내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라는 것은 여해 그렇습니다. 여해. 그래서 거대한 코끼리를 상징하죠. 아하. 거대한 코끼리가 한겨울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조심조심 예. 신중을 강조한 거고 예. 유해 이런 부분은 예. 민첩한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조심히 살 테니 나에게 관심 있는 모든 자들이여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라는 말을 배운 자에게 여와 유로 이렇게 압축해서 당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자에 있는 글을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상반되는 두 개의 글자를 인용을 해서 네. 아주 신중하고 나는 조용히 네. 여기서 네. 그냥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네. 제자들이나 가르치면서 조용히 살 테니 네. 나는 좀 제발 내버려 두시오라고 라는 하는 뜻이 게 이게 두 글자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아하. 지금의 생가는 1925년 대홍수로 유실된 것을 지난 1986년에 복원한 것인데요. 그 모습이 조금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자신을 절제하고 수양하는 자세로 살겠다는 여유당에 담긴 다산 선생의 정신만큼은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생가 여유당 뒤편에는 다산과 부인 홍 씨의 합장묘가 자리해 있습니다. 생가에서 바로 뒷동산, 네. 이 유산이라는 곳에 네, 예. 묻혀 있는 거죠. 묻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는 현재 사는 것을 우리가 양택, 내가 이제 죽어서 이게 사는 집을 우리가 음택 그래요. 예.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이 여러 500여 권의 방대한 서적이 있지만 이분이 주역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역을 그렇게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내린 결론은 사람은 관상도 없고 풍수도 없더라. 아하. 나를 그냥 내 집 뒷마당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큰아들 정학연한테 유지를 냉비죠. 그래서 이제 75세 일기로 돌아가실 때 여기에서 그냥 그 자손들이 그 유지를 그대로 받들여서 당신이 살았던 아까 여유당 생가의 뒷동산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천재 학자가 네. 평생을 공부해 보니 네. 아 이런 뭐 풍수지리나 네. 아닌 묘지 묘터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네. 그냥 음양이 그러니까 태어나고 돌아가신 데가 한 곳에 있어도 무슨 상관이냐. 네. 그래서 태어나신 곳 바로 뒷동산에 이렇게 지금까지 네. 200여 년 이상을 이곳에서 잠들고 계십니다. 거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는 다산 정약용의 생가. 그곳에서 성리학적 세계관에 갇혀있던 시대를 걱정하며 새로운 생각을 꿈꾸고 고뇌했던 실학자 정약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한강, 북한강 줄기가 합쳐지며 한강을 이루고 그 물결 위로는 산너울이 넘실대는 땅. 남양주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곳엔 충령산, 주금산, 천마산 등 등산객의 사랑을 받는 산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두물머리 북서쪽의 우뚝 솟은 운길산으로 향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다산길을 따라서 쭉 오다 보면은 커다란 산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운길산입니다. 운길산. 이름 그대로라면은 구름이 걸려 있는 구름도 쉬어가는 그런 산이죠. 이 운길산이 명산인 것은 여기에 아름다운 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절 이름을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운길산 중턱 해발 400m에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 절의 이름은 수종사입니다. 수종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인데요. 고려 태조 왕건이 운길산 위에 솟아나는 구름을 따라가다 구리로 만든 종을 발견해 이 절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드디어 제가 수종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종사가 외신이 뽑은 CNN이 뽑은 한국을 대표하는 33개의 아름다운 사찰 중에 하나로 뽑힐 만큼 정말 아름다운 사찰이랍니다. 과연 이 수종사에는 어떤 설화가 숨어 있을까요? 조선의 제7대 임금인 세조는 1458년 오대산 주변의 온천과 월정사를 다녀오던 길에 두물머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깊은 새벽, 신비롭다고 할 만큼 청아한 종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고 이를 기이하게 여겨 그 소리를 따라간 세조는 폐허가 된 절에서 바위 동굴을 발견했다는데요. 그곳에서는 18라안이 있었고 동굴 속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들렸던 거죠. 이후 세조는 그 자리에서 수종사의 중창을 명했다고 합니다.
경관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멋있고 수려합니다. 진짜 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뭐라고 더 형언을 할 수 있을까 감탄사만 나올 뿐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 설화 재미있게 들으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조가 들은 그 물소리가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단종의 눈물 소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이 수종사, 이 뒤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은행나무도 바로 그 세조의 설화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얘기들을 품고 있는 이 수종사의 설화를 얘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선생님. 네. 이 은행나무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본 그렇죠. 은행나무 중에서도 예. 이렇게 생생하게 예. 이렇게 큰 나무를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러면은 이 나무에 얽힌 설화 얘기 한번 예. 해주시죠. 우리 그 수종사 예. 이 은행나무는요. 예. 세조가 예. 1459년에 예. 이제 와서 절을 지었나 안 지었나 보면서 네, 완공된 다음에 어, 다시 오신 거죠. 다시 오셨죠. 예. 와가지고 이 이제 은행나무를 기념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기념식수를 한 그렇죠. 거군요. 요즘으로 한 기념식수죠. 예. 예. 야, 근데 그게 예.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심으신 것도 아니고 예. 이 비탈진 산길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예. 600여 년 정도를 이 비탈진 산길에서 버텨냈다는 게 이 수종사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수종사가 예. 그 옛날부터 이게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예. 이 북한강, 예. 남한강 예. 이 두물머리에서 옛날에는 양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한자로는 양수. 양수리였죠. 우리말로는 근데 두물머리. 두물머리.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강을 이게 한강의 젖줄입니다. 그렇죠. 이 여기서 시골은 게 수려하니까 예. 물 좋고 공기 좋으니까 또 이 부처님 도량이니까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품고 있는 수종사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네. 숨은 이야기를 저한테 좀 해주시죠. 고물이 많으니까 가시죠. 가시죠.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수종사 곳곳에 조선 왕실과 관련된 역사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수종사 다보탑으로 불리는 팔각 5층 석탑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 선생님. 네. 저는 예. 8각 5층 석탑이라고 해서 네. 규모가 대단하고 예. 탑신이 이렇게 높을 줄 알았더니 그렇죠. 대웅전 옆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담하고 예쁘네요. 그렇죠. 예. 이게 보물로 지정됐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 남양주 수종사에 유일하게 예. 조선 시대에 그 창건된 예. 그 8층, 그 8각 5층 석탑입니다. 아, 조선 초기에 그렇죠. 그 모습을 그대로 예. 보여주는. 그러니까 조선 때는 네. 성리학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불교를 숭유 배척을 억불 정책을 했죠. 했는데 숭유 억불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왕실에서는 그래도 정신적인 모든 부분은 이 불교가 다 담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8각 5층 석탑을 이렇게 크고 웅대하게 친 게 아니고 작고 아름답게 소박하게 만들었던. 그게 이제 이 8각 5층 석탑에서는요. 예. 1957년하고 예. 1970년에 이 해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 옮기면서.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보물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부분? 보물이 그 많이 나왔는데 그 불보살, 금동보살이 27구, 예. 또 목조로 만든 보살이 3구, 그럼 토탈 39. 39가 나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선만대에 예. 이제 소장을 해서 예. 많이 우리 그 불교를 좀 알리려고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 30점은 예. 중앙박물관에 박물관. 보관하고 있고. 예. 다시 이제 그 탑 모양만
이렇게 수종사 옆에다가 보물 제1808호로 지정된 팔각 5층 석탑은 고려시대 팔각 다층 석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규모가 작아지고 장식적으로 변모한 조선 초기 석탑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조선시대에 조성된 석탑 중 유일한 팔각 5층 석탑이기도 합니다. 또한 탑에서 발견된 불상을 통해 15세기부터 17세기의 불상 양식과 그 변천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사료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그 사리탑입니다. 누구의 사리탑? 이게 이제 그 정해옹주라고 정해옹주. 예예 들어보셨어요? 예. 아, 예. 정해옹주 유일하게 우리가 사리탑 하면은 청정수영하는 스님들만 모시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제가불자 제가불자 사리탑을 유일하게 여기 또 희귀하게 모셔놨더라고요. 예, 선생님 제가 그래도 이제 예. 그 드라마를 하면서 사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 당시는 당시는 예. 그 당시는 네. 뭐 사극 소재로 아주 많이 사용되던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정 태 태, 예, 세. 예, 세조. 그러니까 태종의 태종의 부인이시던 계비이시던 권씨, 권씨. 예, 숙부인 권씨의 딸로 태어난 정해옹주의 사리를. 아, 예. 그러니까 옹주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문도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죠. 보물로 지정이 된 거군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태종의 후궁인 의빈권 씨는 왕이 승한 후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 정해옹주가 시집을 갔다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불교 의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의빈권 씨는 소중하게 딸의 사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부도를 세우고 안치했습니다. 정해옹주 사리탑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의빈권 씨가 궁에 있을 때 품 안에서 길렀던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 덕분입니다. 금성대군은 정해옹주가 죽은 뒤에 태어났지만 자신을 돌봐준 의빈권 씨를 기쁘게 할 양으로 사리함을 만들어 부도에 넣어준 겁니다. 금성대군이 시주에 만든 부도 안에서 나온 사리를 담은 뚜껑이 있는 청자 항아리와 금제 9층탑, 은제 금사리 기기는 보물 259호로 지정, 조선 초 왕실 불교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로 남았습니다. 조선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수종사에는 보물, 문화재 등 볼거리가 아주 많은데요. 수종사를 자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보물은 따로 있답니다. 아, 선생님, 여기가 그 수종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응진전. 진전? 예. 네. 근데 뭐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죠? 예, 이 응진전은요.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조가 예. 새벽에 예. 종소리를 들고서 와서 바이블을 파보니까 18라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18라님들을 여기에다가 모신 전각을 지어서 응진전으로 라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서? 안에 보면은 법당 안에 들어가면 18라한을 모셔놔서 예. 전국에서 예. 라한 도량으로서 유명해서 전국 각처에서 많은 기도객들이 영험하구나. 여기가 영험하죠. 유명하구나. 아주 말도 못하게 유명합니다. 이 라한 도량인데요. 예. 기도객이 멈추지 않고 지금 안에도 우리 쪽 불자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예. 잠시만요. 저도 잠시만 뭐 하나만 빌겠습니다. 네. 소원 성취하십시오. 선생님, 네. 제가 뭘 빌었는지 아세요? 저희 설화 견문록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RS 060-800의 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ARS 060-800의 7000번. ARS
800에 7,000원. 네, 네. 그걸로 마음을 모아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예. 설화 견문록이 그냥 쫙 예. 퍼져나가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찰의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수종사에서 물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맛이 뛰어나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도 이곳 약순물로 차를 즐겼다고 전해지고요. 조선 후기에는 초이선사가 정약용과 교류하며 차와 관련된 여러 저서를 남겨놓아 한국 다도 문화의 원류로 인정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명성은 수종사다실 삼정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니까 수종사라는 이름이 종소리 그리고 물이 유명하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세조의 설화와 얽혀서 내려오는 그 물맛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유, 기가 막히죠. 우리 그 수종사가 위치한 곳이 예, 운길산. 예, 예. 그러니까 구름도 쉬어가는. 쉬어가는 운길산. 예. 그 밑에가 내려다보는 그 두물머리. 예. 남한강과 북한강이 북한강. 합쳐서 예. 한강으로 내려가는 곳에 그렇죠. 위치한 수종사. 예. 또 여기 400m에서 나오는 약수물로 걸러낸 이 차가 유명합니다. 그러니 제가 안 먹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차 맛을 한번 보시죠. 시와 선, 그리고 차가 하나 되는 곳 삼정헌. 삼정헌에는 녹차와 다구가 갖춰져 있어 누구나 다실에 들러 따뜻한 차를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수종사 차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이게 제가 또 이게 다도를 조금은 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받친 다음에 향도 맡고 빛깔도 먹고 맛도 먹고 좋네요. 이 차를 마실 때 그냥 바로 넘기지 말고 입안을 이렇게 오물오물 하다가 네네 그렇게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향도 좀. 네, 아 이거 좋은데요.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곳 수종사는 지혜로운 분과 어진 분들이 다 좋아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하시죠? 그 답답한 마음 이곳 수종사에서 한번 다 버려버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곳을 소개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설화 견문록.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세조와의 인연으로 왕명에 따라 중창된 사찰 수종사. 천년고찰, 그곳에 가면 조선 초기의 생생한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